의정부 미 반환 미군 기지인 캠프 잭슨의 반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캠프 잭슨 환경 기초조사가 올해 초 마무리됐다고 밝혔는데요. 절차상으론 환경 기초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의정부 상권 활성화 재단 조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사업 확대와 전문 인력 확보, 대표 유급화 등이 주요 골자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의원에게서 들어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산업재해의 가장 큰 원인을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 하청 등 구조적인 요인에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한 장애인 단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 밀락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물탱크가 터져 물이 건물 밖으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4일 오후 12시 26분쯤 해당 건물 4층에 위치한 실내 수영장에 물탱크가 터지면서 물이 건물 외벽을 뚫고 아래로 쏟아진 건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건물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려 전기차 한 대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를 거부당한 40대 남성이 버스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천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새벽 1시쯤 포천시 선단동의 버스 노선 종점에서 60대 버스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다 기사에게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버스 종점으로 쫓아가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미 반환 미군 기지인 캠프 잭슨의 반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캠프 잭슨의 환경 기초조사가 올해 초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공여지는 환경부의 환경 기초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반환이 가능해 캠프 잭슨의 반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의정부의 또 다른 미 반환 미군 기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올 하반기부터 환경 기초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22년 이후 반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반환되지 않은 의정부 미군 공여지는 493만 5천 제곱미터로 의정부 미군 기지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을 횡령한 장애인 단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사회복지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조금을 개인 사업장의 물품 구매비로 쓰거나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의 운영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횡령금은 총 1억 6천여만 원입니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법인과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국회는 가장 빠른 시기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대북전단을 철저히 통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상권활성화재단 조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큰 소리가 나기도 했는데요. 박순자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순자 의원입니다. 예, 의정부시가 이 상권활성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사업 확대,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대표의 유급화 등이 주요 골자인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의정부 상권화 재단이 지금 좀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지금 조직으로도 충분히 지금 운영에는 어, 충분한데 인원 확충을 위한 이 결국 개정안이 올라온 걸 보고 저희가 이제 놀라서 여기저기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 결론은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왜 무급에서 유급을 넣는지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설명 과정을 쭉 얘기를 하고 위원장님한테 이제 어찌됐건 조례 개정을 통과시키는 과정은 저희가 설사 조례 개정이 표결에 의해서 다 넘어간다 해도 그래도 중간 한 번쯤은 저희가 심도 있는 사실 의논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는 과정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위원장님한테 일단 정해 요청을 하고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정해를 한 다음에 조례 개정에 대한 그래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뜻에서 조금석 의원님이 먼저 정해 요청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요청이 안 받아들여져서 제가 다시 정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 요청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이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는 건 사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기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경험도 나름대로 많이 쌓았고요. 더 이상 특별한 무슨 전문성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도 사실은 어불성설이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문제로 지적된 점이 이 성남시의 활성화 재단의 2배 규모라는 점인데요. 의정부시는 성남과 단순히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조례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뭐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해봤지만 지금 이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는 게 지금 전국에서 제대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제일 가까운 곳이 사실은 우리는 성남이었기 때문에 성남과 비교를 많이 했고 성남과 비교를 해본 결과 너무 비교를 잘했다는 부분이 저희는 느껴졌어요. 왜냐? 성남은 사실은 인구가 100만을 육박하고 점포수가 지원받는 점포수가 4만 4천 개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대표 이사직을 뺀 나머지 실무진에서 일하는 인원이 17명이에요. 17명을 가지고도 충분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 100만이 다 된 인구를 자랑하는 성남에서도 그 인원이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구 45만에 상가나 점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남만큼.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6명 가지고도 충분한데 지하 상권하고 합쳐서 인원을 확보하는 인원을 보니까 33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예, 도합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1년 운영비와 그 운영비 중에 거의 절반이 인건비인데 이 예산은 누구 돈이냐 이거죠. 차라리 이 예산 정도면 차라리 소상공인이냐 소비자들한테 직접 도와주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예. 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마 상인들조차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단을 다시 인원을 확보해서 재단을 늘린다는 건 상인들 입장에서도 저는 썩히 좋아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이미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평부에서 정말로 이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비록 조례 제정은 통과가 됐지만 이거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정부 상권 활성화 재단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민들은 이 산업재해의 가장 큰 원인을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 하청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생각,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우 그렇다 37%를 포함해 76%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49%가 사업주라고 답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27%, 노동자 본인은 17%로 사고를 당한 노동자보다는 사업장과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위험 업무에 대한 하청 외주 등 구조적인 요인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과 관리 감독 미흡 등 제도적 요인이 22%, 안전교육 부족과 안전관리 불량 등 관리적 요인이 18%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작업시설 결함과 노동자 숙련 미달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1년 내 산업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장 점검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가 63%, 교육 및 실천 훈련이 부족하다가 60%, 산재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57%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가 57%, 산재 예방 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 54%로 절반 이상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경기도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노동안전 지킴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 39%를 포함해 75%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잘못한 결정은 16%에 그쳐 노동안전 지킴이 활동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는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건설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산재 예방 우수 기업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19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수출 실적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규모를 보면 경기도는 318억 5천만 달러로 전체 31.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7.2%로 2위를 기록한 부산에 비해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경기도는 32.5%로 39.7%를 차지한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교통공사 등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양주시는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도 의원과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 유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유치 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공모 예정인 경기교통공사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뛰어나 양주시는 물론 의정부와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자체가 유치 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양주시는 교통공사와 함께 일자리 재단과 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에도 나섰습니다. 양주 회암사지박물관이 26일 출토기와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기와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기와 분석과 타 지역 기와와의 비교 연구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칩니다. 또 출토 기와로 본 회암사지의 위상, 명문 유물로 본 회암사지 등 연구 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